연립 2차 방정식. 그분은 누굽니까? 연립 2차 방정식 누구죠? 우리 성훈아, 연립 2차 방정식이 뭡니까? 네, 연립 방정식인데 그거를 다 하나로 했을 때 다 2차식인 거죠. 그치. 이제 미지수를 다 소거시킨 다음에 한 개씩이 남았을 때 결론은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다 알겠지만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소거를 시키는 게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겠고, 미지수가 다 소거가 된 다음에 문자가 하나 딱 남죠. 미지수가 딱 하나 남았어. 미지수 한 개가 남았을 때, 그게 2차 방정식이면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미지수 다 소거했을 때. 저번 시간에 딱 했는데 오메가 2차식, 2차식까지 조금 했잖아요. 활용할 때 넘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이 연립 2차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누구냐? 페이지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738페이지에 738번에 있는데 이 연립 2차 방정식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1차식과 뭐로 이루어진 거다? 2차식으로 이루어진 게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게 될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는 뒤에서 연산할 때 쓰이려고 배우는 거예요. 맞죠? 연산할 때.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 부분은요, 맞으라고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지만 뭐 이런 예제들이 있었죠. 738번에서 2x 더하기 y는 1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인데 실제 연립 방정식은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뭐를 찾는 문제냐면 뭐 찾는 문제죠? 그래프에서 연립 방정식에서 뭐 찾는 거죠? 그래프에서는 다 배웠잖아. 교점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 지겹게 하지 않았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많이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것들은 뒤에 가면은 교점 찾을 때 쓰려고 배우는 것들이에요. 솔직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누구냐? 얘가 원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원이에요. 이 원과 그렇게 원이 나와요. 이게 직선이에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이 점들을 찾는 게 얘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실제적으로 언제 배우냐?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거죠. 연방이라고 하는 게 공통된 해를 찾는 거니까 그게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바로 교점이 된다. 그런데 이 연방을 풀기 위해서 미지수를 소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썼었던 가장 많이 썼었던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했었던 그 방법 뭐죠? 가간법은 못 씁니다. 가간법 왜 못 쓰죠? 우리 뭐 빼봤자 미지수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없어져야지 연립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건데 안 없어지니까 대부분의 연립 2차 방정식은 가간법은 거의 못 쓰고 누구밖에 쓸 수가 없죠? 무슨 법이죠? 대입법밖에 거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간법을 제일 좋아했잖아. 사랑했잖아.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2차 방정식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놈 그쵸? 그놈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장 사랑했던 그놈 뭐 이렇게 빼가지고 그랬던 거 가장 사랑했던 그 가간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입법을 써서 만약에 y 대신에 뭐를 대입할 수 있냐면 1-2x를 다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2x의 제곱은 13이니까 미지수가 한 개만 남았는데 몇 차 방정식이 됐죠? 2차 방정식이 됐죠.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1차식, 2차식이었으니까 선생님 1.5차 연립 방정식 아닙니까? 두 개 평균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1차식, 2차식이니까 그럼 뭐야? 누구 선 들어줘? 선생님 큰 놈 들어주는 겁니다. 무조건 2차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미지수 한 개 남았을 때 2차식이니까. 그 얘기는 연립 1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몇 개가 나왔냐면 봐봐 이렇게 빼면 y는 마이너스니까 1차식이 나온단 말이야. 1차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1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때 연립 1차 방정식 우리가 보통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1차식은 그래프로 그리면 뭐가 나오죠? 다 알겠지만 직선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직선은 기껏 해봤자 만나는 점이 몇 개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거를 우리가 대수로 보고 있지만 지금 방정식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래프도 같이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왜냐면 이걸 다 배우는 모든 이유가 그래프 때문에 배우는 거야. 궁극적으로. 그래프 놀이하려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우리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돌고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 거죠. 어차피 가야 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 이제 여러분 세뇌가 돼야 돼. 연방은 뭐가 하는 거니까? 교점이요. 아직도 세뇌가 안 됐어요. 더 세뇌를 시켜줘야 됩니까? 어떻게 가스라이팅은 얼마큼 시켜야 돼요? 부족해요 가스라이팅? 이제 연방 교점은 좀 가스라이팅 안 됐냐? 우리 태어나 아직 덜 됐어? 좀 더 시켜줘? 가스라이팅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 응? 연방은 교점이다. 자 그래서 얘는 교점이 몇 개 나오냐 지금? 2개죠. 왜 2개 나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게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교점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2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이게 연립 2차니까 1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가 1개 있거든요. 교점이 1개예요. 그죠? 중국.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해가 실근이 없는 거야. 이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어쨌든 다 교점 놀이야. 연방을 통해서 다 교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걸 2개를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2개 나오면 그때 y값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결론적으로 뭘 구한 거냐? 여기서도 만족하고 여기서도 만족하는 바로 이 교점들을 구한 게 우리가 연립방정식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연립방정식은 1차식과 2차식이고 100% 이 1차식에서 대입법을 뜨기 위해서 y에 대해서 정리해 준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y라는 미지수를 소거시킵니다.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x를 소거시키는 게 좋아요? y를 소거시키는 게 좋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쉬운 계산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x를 소거시키냐 y를 소거시키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계산 쉬운 걸로 이번엔 너야. 꺼져. 이렇게 하면 되고 이번엔 y야. 꺼져.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미지수 1개짜리가 나왔을 때고 여러분들 이걸 집에서 연습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봤는데 태원이 책을 내가 봤거든요. 깨끗하더라고요. 연습이 안 됐다는 얘기죠. 됐나요?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마음은 안 아프죠. 마음만 아프죠. 그죠? 숙제 안 해도 마음이 안 아픈가 봐요. 항상 이제 나와서 이제 숙제를 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내면 되나? 여기서 전개하면은 4x 제곱이니까 x제곱 있으니까 5x 제곱 되겠고 네, 마이너스 4x 여기서 담을 3개 만들면 돼요.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x랑 x랑 이제 인수분해 시켜가지고 풀었던 거죠. 맞아요? 별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6 해가지고 마시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나오면서 이제 근이 2개 나왔죠. x가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라 x가 2일 때가 나오겠고 x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y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거 틀리면 시험 때 나한테 틀렸잖아요? 그러면 공부한 애 중에서 여러분만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쉬운 거예요. 맞으라고 선생님께서 앞장에서 애들한테 맞아 이렇게 줬는데 나는 반사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안 맞겠다. 나는 지고하게 수학을 맞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애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맞는다. 강력하게 안 맞겠다. 이런 쉬운 문제도 나는 풀지 않겠다. 나는 아주 도도하니까 수학은 다 찍어야지만 한다.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 두 번째가 누구냐? 여기 이상에서 2차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도 좀 귀찮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한 번만 연습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익힐 수 있는 문제예요. 틀렸다는 얘는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2차식, 2차식 나올 때 우리 742번을 보면 지금 참 재밌는데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에요. 이때 일반적으로 여기 0이 되는 부분 있잖아. 이게 100%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그래서 얘가 0인 경우랑 얘가 0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대입법을 몇 번 쓰면 되냐? 2번 써요. 그럼 얘는 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냐면 4개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면 뭐 타원하고 뭐 쌍목수원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복잡한 얘기죠. 잊어버리세요. 기하까지 배워야지 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점 놀이가 4개가 나오는 교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x 플러스 y가 0인 경우 첫 번째, 그러면 y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된다?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고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y가 0인 경우는 y 대신에 x를 대입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연립 2차원식 풀면 되는 거죠. 그게 유형 13번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연립 2차원 형식이죠. 여러분이 제일 딱 세 번째, 그게 유형 14번이야.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원 형식. 요거까지 하면 연립 방식이 끝나요. 너무 심플하죠? 복잡한가요? 네? 복잡해? 이 연습하면 누구나 풀 수 있지 않겠어요? 보자마자 1차식, 2차식, 너 개구나? 오케이, 대입법. 2차식, 2차식? 너 인수분해 되는 애구나? 오케이. 두 번, 귀찮아. 왜 그랬어? 그러면서 풀면 되고. 마지막으로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원 형식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많이 쓰지 않아요. 진짜로 내가 고2, 고3들 강의할 때 보면 이런 대칭식으로 이제 연립 2차원 형식 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배워요. 거의 없지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얘를 오늘 우리가 잘 파야 돼요. 그러면 연립 방정식이 일단 개념이 끝나요. 3개밖에 없어요. 쉽네요. 너무 쉽죠? 이건 뭐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풀겠죠.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풉니다. 진짜 풀어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게 745번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얘를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있는지 봅시다. 띠디디 띠디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장한 음악이 흐르면서 알 수 없는 뭔가. 야, 이거 봐봐. 위에도 1차식도 아니고 이거 2차식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곱빼기 2차식인가? 얘도 2차식 뭐지? 왜 인수분해가 안 되지? 선생님께서 분명히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식, 2차식 아니면 2차식, 2차식 나오면 2차식, 2차식은 100% 인수분해가 한쪽이 된다 그랬는데 넌 누구니? 넌 1차식, 2차식도 아니고 2차식, 2차식도 아니고 넌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넌 돌연변이니? 이때 누가 생각했냐? 1차식, 2차식 아니죠. 2차식, 2차식 아니죠. 그때 누가 생각했냐면 얘는 대칭력이니까 치환해서 푸는 문제다. 치환해서 푸는 문제다. 어떻게 치환하냐? x 더하기 y를 뭐 다른 문제집에서 뭐 pq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 그냥 대문자로 할게요. a, b로 가겠습니다. a라고 놓고요. x, y를 뭐라고 넣으면 되냐면 b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지금 돌고 있어야 되냐면 딱 연립방정식 딱 봤어. 근데 1차, 2차 아니네? 2차, 2차도 아니네? 그럼 남는 거는 대칭식밖에 없겠구나. 걔다. 오케이, 치환.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돌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치환해서 이제 다시 써보면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져요. a 빼기 b는 1이 되겠고요. 요것도 이제 치환해서 써보면 얘를 제곱한 거에서 얘를 한번 빼면 되겠죠. 왜냐면 이게 x 플러스 y 제곱에서 마이너스 xy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2xy 나오니까 xy도 하나 빼면 xy잖아. 그러니까 요 밑에가 뭐로 바뀌냐면 a 제곱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곱셈공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곱셈공식 변형 이런 비스무리한 거는. 그래야지 이걸 봤을 때 곧바로 이렇게 바꾸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곱셈공식 변형과 느낌이 되게 많이 오지 않아. 왜냐면 더한 거랑 곱한 거를 구하고 있잖아. 뭔가 그 왠지 곱셈공식 변형이 나랑 뭔가 연결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과 그 필링을 느끼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다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는 순간 짜증만 났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뭔가 아는 거가 되는 것 같아요. 1차식과 2차식이네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대입법 써서 B 없앨 수 있겠죠. 마이너스 B가 뭐냐? 넘어가면 마이너스 B가 1 마이너스 A니까 얘 마이너스 B 대신에 1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얘부터 쓸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입해가지고 B 날린 거예요. B 꺼져. 그죠? 항상 연립방정식 기본은 꺼져 이거죠. 그죠? 아주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꺼지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시험했을 때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나요? 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 봤다 그러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딱 돼요. 안 되면 이제 망했다. 그래서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A 값이 x 더하기 y인데 이게 첫 번째 3이 나와요. 두 번째 A 값이 또 x 더하기 y인데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B는 A 빼기 1이니까 A가 3이면 B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아닌가요? B는 A 빼기 1이잖아요. 1 빼면 되잖아. 그래서 B는 뭐가 나오는 거야? X, Y는 1 빼면 마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 다시 콤백을 하면 X 더하기 Y는 3이다. X, Y는 2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다. X, Y는 마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준이야. 줄이자. 네. 어떻게 X, Y 값을 구하면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 참여되는 X, Y 값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2차 방정식입니다. 따라란. 힌트는 2차 방정식입니다. 자, 다른 친구들. 나는 이거에서 X, Y를 구하는 방법. 일단 치환을 한번 때렸어요. 그래서 A, B를 구했는데 그 A, B 구한 게 X 더하기 Y랑 X, Y 곱한 거를 구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구했다고 해서 참이되는 X 값과 참이되는 Y 값을 구한 게 아직 아니에요. 한 번 더 가야 돼요. 오 마이 갓! 한 번 더 가야 돼요, 선생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태어나 어떻게 X, Y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만나는 자,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대입법으로 하나 없애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y 대신에 3-x를 넣은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없앨 수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대입법을 써서 없애는 거예요.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3x 마이너스 x제곱은 2니까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여기 돼서 x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옵니다. x값이 2개 나오면 y값도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2개가 나오겠죠. 각각 상수상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2차 방정식을 좀 배웠던 지식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얘를 x, y를 근으로 본 다음에 얘를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이 주어진 거니까 뭐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과 계수의 거꾸로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도 되지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근데 이제 x, y가 나왔잖아. x, y 다른 거를 써야 되니까 문자를 보통 뭐를 쓰냐면 t를 많이 써요. t. 왜요?
그냥 뭐 암묵적으로 t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냐? 다 알겠지만 맞불이죠? 맞불로 가면 된다. t제곱 얘 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되겠고 이거의 근이 x, y가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형을 거꾸로 한 거예요. 이게 두근은 x가 두근이 하나는 x고 하나는 y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칭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근이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둘 다 성립해요. 대칭으로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t-1과 t-1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은 뭔 거야? 1하고 2가 근인 거야. 그러면 x하고 y가 1하고 2가 된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근이 이거잖아. x, y잖아. 이때 x가 1이면 y는 2인 거예요. 근데 y가 다시 x, 그러니까 봐봐. x가 1일 수도 있고 x가 2일 수도 있어. 이게 대칭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서 근이 나올 때 만약에 x가 1이었다면 y는 2인 거야. 근데 이것도 된다는 거야. x가 2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y는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이게 대칭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자리 바뀌어도 똑같은 거야. 1이나 2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대칭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대칭식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개념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도 반대로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방정식 만들 수 있겠죠? 두근의 합과 곱이니까. 그럼 맞불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t제곱 플러스 2t-3은 0이 되겠고요. 이때 근이 x, y가 된다는 거죠. 얘도 인수분해가 되겠죠. t 플러스 3, t-1은 0이니까 근이 마3이랑 1이죠. 결론은 x가 마3이면 y가 1, x가 1이면 y는 마3. 또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구한 거냐? 여기다가 대입하면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근을 무려 몇 개나 나오게 됐다? 무려 4개가 나오게 됐다라는 걸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대칭식으로 나오는 게 문제를 애들이 가끔 나오면 틀려요. 틀릴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취한하는 거야. 누굴 취한한다? 덧셈과 곱셈을 취하는 거야. 그럼 왜 취하겠냐? 1차식, 2차식? 아니야. 2차식, 2차식? 아니야. 인수분해 안 돼. 그럼 누구밖에 남지 않는다? 대칭식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면 곧바로 취한 때려서 A, B로 얘를 바꿔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르쳐준 건 3개밖에 없어요. 셋 중에 하나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풉니까? 천재예요? 처음 보지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알려준 것도 못 푸는데 뭘 만들어냅니까? 뭐 천재가 가능한 얘기겠죠? 안 알려줬는데 만들어서 푸는 애들은 천재인 거고요. 우리는 이제 알려준 것도 못 풀기 때문에 상당히 평범한 노멀 펄슨이란 말이죠.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고서 거꾸로 만들어내서 근을 찾아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마지막에 대칭으로 나온다 해서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태훈이 딱 치면 태훈이가 연립 2차 방정식 뭐 겁니까? 그러면 2차식, 2차식 인수분해 되고 대칭식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딱 쳤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 잘 되어 있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어렵니? 어디가 어렵니? 이거 바꾸는 게 어렵니? 근데 이거 많이 했잖아. 여러분들 보면 2차 방정식 가다 보면은 그 근과 계승 거꾸로 해서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많이 배우잖아. 기억 안 나요? 그거 연습시켰던 이유가 또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때 쓰려고. 그러니까 수학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앞에 부분을 잘 모르는데 뒤에 거를 다 이해한다. 그럼 천재인 거죠. 앞에 걸 모르면 원래 뒤에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머리로.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고1 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 주아 언니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주아 언니한테 물어보면 주아 언니도 이런 연립 2차 방정식은 잘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잘 나오지 않는 연립 2차 방정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 부분이 깔끔하게 끝나게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을 좀 주는 게 또 여러분한테 또 좋겠죠? 아닌가요? 얘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봅시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를 연습해보면 참 좋겠죠. 746번이 되겠습니다.
746. 나올 확률이 높진 않다고 보죠. 746번을 방금 했던 거를 이용해서 그대로, 얘는 힌트를 줄게요. 대칭식입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1차 2차가 아니고 2차 2차단입니다. 확실합니다. 선생님 믿으십시오. 대칭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풀어보라고 시키는 것들은 선생님 웬만하면 애들이 잘 못 푸니까 풀어보라고 시키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 믿으세요. 하나씩 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746. 746을 딱 풀고 조금 쉬어야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겠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상태 좋아요? 안 좋아요. 특히 우리 준이가 상태가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응? 조만간 이러다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점심시간에 모이라 그래가지고 가르쳐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무서운 소리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부르지 않을 수 있게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시키는 이유는 잘 되면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뭐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선생님 무슨 뭐 시간이 남아 돌고 너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뭐 시간이 따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님도 주말에 겁나게 바쁘고요.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일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른다는 얘기는 선생님 힘들고 부른다는 얘기는 이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이 상태로 가면 시험은 이제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부르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불리지 않았냐? 응? 한번 불렸잖아, 너 노래. 태훈이 내가 이번 시험 때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뭐예요? 이제 태훈이는 알고 있겠죠. 태훈이는 지금 연산 속도가 좀 느리고 문제의 양이 적어서 지금 느려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렇대. 들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걸 고치면 이제 기말고사 때 성적이 잘 나올 것이고 똑같이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과거에 그대로 그죠? 그죠? 그대로 항상 선생님이 이제 너는 이걸 고쳐야 된다, 넌 저걸 고쳐야 된다 얘기해주는데 아무것도 고치지 않으면 우리 성적도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자, 이제 여기서 x 더하기 y를 a로 보시고요. x, y를 b로 보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a제곱에서 뭐 뺀 거죠? 2b 뺀 거죠? 이게 58이에요. 그 다음에 b가 뭔 거죠? 21인 거죠. 대입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a제곱이 나오죠. a제곱 몇이죠? 대입하면 100이죠. 그러니까 a가 두 개가 나와요. x 더하기 y가 10이고 xy가 21이 되는 거예요. 곧바로 이제 차는 걸 필게. 두 번째로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0이고 xy가 21인 경우가 나옵니다. 곧바로 2차 원리식 만드는 거죠. 이렇게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21은 0 돼서 인수분해가 이쁘게 딱 되면서 3 또는 7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3이면 y는 7인 거고 x가 7이면 y는 몇인 거다? 3. 이렇게 대칭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곧바로 2차 원리식 만들어지면 t제곱 플러스 10ty 플러스 21은 0이 되겠고요. t 플러스 3과 t 플러스 7로 되면서 근이 마3과 마7이니까 x가 마3이면 y는 마7이 되는 거고요. x가 마7이면 y는 마3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칭형. 그래서 총 근이 몇 개가 나오냐면 총 근이 몇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 근을 4개 다 쓰라고 보통 학교에서 내진 않고요. 보통 어떻게 내냐면요. 뭐 더한 거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거 구하라고 시켜요. 보통. 합의 최대값을 구해라. 뭐 이런 거 시키던지 뭐 곱의 최대값을 구해라. 보통. 4개를 답으로 다 주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중에서 뭐 최대 최소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나왔는데 틀리면 혼나요. 열리기 정시 나왔는데 틀렸다. 참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도 줘야 되니까
자, 연립 2차 방정식의 회의 조건이라는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뭐 다 똑같은 문제예요. 다 어디서 보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다. 2x 더하기 y는 k라고 해서, 이게 아까 그거예요. 해가 한 쌍만 존재한다는 거는 두 개의 교점이 몇 개가 나온다? 한 개가 나온다는 거겠고요. 여기서 이제 푸는 방법도 1차식, 2차식인데 어떻게 풀면 되냐? 미지수 하나 소거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y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k제곱은 5라고 해서 여기서 해가 한 쌍 나온다는 얘기는 x도 해가 몇 개만 나온다는 거죠? 한 개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항상. 연립방정식을 볼 때 우리가 다 어디서 많이 보냐면 미지수를 다 하나씩 소거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만 남았을 때 이때 여기서 대부분 봅니다. 그럼 얘를 보면은 얘가 다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고1 때는 다 2차 방정식이. 고1 때는 다 2차 방정식만 만들어 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근이 한 개였다. 그럼 여기서도 근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이때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면 되는 거야. 이때 여기서 근이 안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도 근이 안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2차 방정식에 뭐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니면 판별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몇 차 방정식을 팠었죠, 앞에서? 2차 방정식을 열심히 판 거야, 그렇게. 왜냐? 연방 때려서 나오게 되면 다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2차 방정식을 정확히 알면 얘도 아는 거야. 결론은 얘를 안다는 건 누구를 안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프를 안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그래프로 연결됐을 때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 고1 때는 2차 방정식을 잘 알아야 된다. 2차 방정식을 잘 알아야 된다. 너무 중요한 단원이었죠. 내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까지는 거의 뭐 세 개가 다른 것 같지만 한 몸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으로 비유했을 때 뭐 삼위일체라는 같은 느낌으로 항상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직 한 쌍만 근이 존재한다. 여기가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전개를 하면 4x제곱 x제곱이니까 5x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가 이제 중근을 가지면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판별식을 쓰는데 이게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짝수니까요. 짝수 판별식을 쓰면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다. 그랬더니 그 k 값이 이 k 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가 나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가 원방이거든요. 얘가 직선이거든요. 접하는 게 두 개가 나와요. k 값이 양쪽으로. 그래서 k 값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뭐 그림으로 빠지면 이런 거야. 이렇게 이쪽에서 접하고 이렇게 하면 2점, 이쪽에서 1점, 다시 안 만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k에 따라서 결론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k가 이쪽에 있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쪽에서 한 점 만나는 거에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판별식을 쓰면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 돌고 계속 돌고 있죠. 그죠? 아주 신나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시 뭐에 대한 2차 방정식 판별식 썼더니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바뀐 거예요. 4k제곱에서 5k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k제곱 되고 플러스 몇이 되냐면 25가 되면서 k제곱이 25니까 k는 2개 뿔마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래요.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회의 조건은 어디서 보는 거다? 미지수를 소거하고 2차 방정식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럼 밑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도 똑같이 푸는 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749번에서 실근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미지수를 하나 없앤 다음에 판별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마지막에 하나를 보는 게, 마지막에 미지수 하나 때 나오는데 보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미지수는 다 꺼지라고 한다. 한 개가 남을 때까지. 그게 이제 우리가 식 정리할 때 가장 기본이 내가 항상 그래서 뭐라고 했죠? 미지수를 소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차수를 낮추세요. 미지수는 소거해야 돼요. 소거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하세요. 이 얘기를 아마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이유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748번 풀면은 750번 하나 풀어보세요. 잠도 깰게요. 졸리니까. 750번.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어디 상태에서 식을 보면 된다. 어디 상태에서 식을 보면 된다. 미지수를 소거시키고 한 개 남았을 때를 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항상 그게 기본은. 자, 얘는 약간 대칭식처럼 나와 있죠. 2차 방정식을 만들 때 실근을 갖는 거니까 더한 거 곱한 거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까 대칭식 문제랑 약간 비스무리한 거 섞어놓은 거예요. 근과 기승과 거꾸로 해서 이거의 근을 xy로 둔다고 하면은 여기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의 근이 x, y가 되는 거고, 요 x, y가 실근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핵심은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고1 수학에서의 핵심은 항상 2차 방정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 자, 요게 2a-4a 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a 값에 자연수가 되는 a 값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4a 제곱, 4a 제곱 없어졌어요. 가운데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16 y 플러스 16 넘어가면 16a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연수로는 a가 몇 개 나오냐면 자연수 a는 그래서 1과 2만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하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이다. 나오는 거죠. 자, 다 2차 방정식 놀이로 가는 거죠. 아주 재미가 있죠. 2차 방정식 놀이. 자, 751번이 실제적으로 연립 2차 방정식 활용인데 출제 확률이 뭐 엄청 높는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딴 게 낼 게 너무 많아요. 활용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원래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가로를 x라고 놓을게요. 세로를 y라고 놓았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준 거죠. 그래서 식 하나 나오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13이 됩니다. 첫 번째 식. 이때 넓이는 뭐죠? 이 처음 직사각형 넓이는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겠지만 x, y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가로도 1을 늘리고 세로도 1을 늘려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늘려가지고 조금 늘려서 가로도 1이 늘어나고 세로도 1을 늘립니다. 그래서 이때 넓이는 뭐가 되겠죠?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겠죠? x 플러스 1하고 뭐를 곱한 거죠? y 플러스 1을 곱한 게 넓이겠죠? 네,
이 넓이가 원래 직사각형 처음에 땅의 넓이보다 얼마만큼 더 커졌다 그랬냐면 6만큼 넓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x, y 플러스 6이라고 이제 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식이 몇 개 나온 거다? 2개가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 문제죠. 이게 연립방정식 문제예요. 요렇게 주어진 거랑 요렇게 주어진 거. 이걸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정리하면은 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이고 xy 더하기 6이니까 없어져서 x 더하기 y는 몇이 나온다? 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이 나온 거죠. x 더하기 y는 5가 되겠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되는 연립 2차 방정식이 되겠고 맞죠? 뭐 대입법 써서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길이의 차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푸시면 되겠어요. 느낌으로는 3과 2인 것 같아요. 3과 2 될 것 같지 않나요? 될 것 같아요. 3, 2 아니면 2, 3이에요. 대칭형이어서 이게 둘 다 되거든요. 3, 2, 2, 3이어서 다 돼가지고 x가 3이면 y가 2가 나오거나 뭐 보여보세요. x가 2면 y가 3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몇이냐? 두 개의 차이는 1이 됩니다. 답이 1번이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식만 찾아내게 되면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풀 필요는 없다고 보시고요. 그냥 이 정도 풀고요. 그 다음에 754번 정도 풀면 뭐 잘 안 나오겠지만 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연립 방정식 2차 방정식 활용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한두 문제 많이 나왔다 한 문제 안 나오거나 그 정도 아닐까요? 낼 게 많다. 낼 게 많아요. 성훈아. 네. 어렵니? 네. 어려워. 어디가 어려워요? 식을 만드는 게 어려워. 네. 식은 뭐 천천히 만드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754번은 사실 뭐 상문제 치고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4짜리인 이러한 이렇게 나오겠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 C, D, E, F, G, H 그 다음에 I, 이제 J가 되겠습니다. 이때 요거의 둘레의 길이가 몇이라고 주냐면 요거의 둘레 길이가 8이라고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y라고 보면 x 더하기 y는 몇이라는 얘기냐면 둘레 길이가 8이니까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레 길이가 8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게 뭐냐? 두 번째로 이거예요. BH 길이를 주거든요. 요거를 잘 찾아야 돼요. BH 길이를 이렇게 주는데 요 길이가 몇이냐면 루트 74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럼 태훈아, 이게 한 변이 4짜리인 정사각형이거든요. 다 4거든, 한 변의 길이가 다. 그럼 요 가로 길이는 뭐가 되겠냐? 이거 피타고라스에 쓰일 거 뻔한 뻔한데 이 가로 길이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 왔을 때. 실제는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4고 여기가 4죠. 맞아 안 맞아? 여기가 두 번 더해졌잖아. 그래서 한 번 빼줘야 되지 여기를. 왜냐면 이게 4하고 이게 4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빠졌잖아. 요 길이가 뭐가 되냐? 4, 4 더한 거에서 x가 한 번 빠지면 돼요. 8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한 번 빠지면 되는 거야. 겹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 똑같아요. 똑같이 8 마이너스 y가 나옵니다. 여기는 y니까. 겹친 부분이 y이기 때문에 y를 한 번 더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거식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8-x의 제곱 더하기 8-y의 제곱 몇이 나온다? 74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방정식이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이 문제가 상인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찾아낼 수 있냐? 야, 설마 뭐 이거 둘레 길이 8인 거 못 찾았겠냐? 설마 이거는 이거 때문에요. 여기 70 루트 74 써야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요. 도형 나오면 왜 피타고라스 정리 쓰죠? 2차식이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2차식이에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연결이 딱 좋잖아요. 2차식 나오니까. 네. 연립 2차 방정식으로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7번과 유형 18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교과를 잘 안 배우니까 부정방정식 잘 안 배우니까 패스하도록. 이렇게 하면 이제 미안하지만 뭐가 끝났냐?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난 거.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웠는데 한번 복습을 살짝 해보자면 맨 처음에 뭘 배웠다? 고차 방정식을 배워요. 이 고차 방정식에서 일단 3차랑 4차가 고차 방정식인데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먼저 배우죠. 3차와 4차 방정식. 그죠? 인수분해해서 열심히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되는 것만 풀어요. 왜냐면 근과 계산관계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되는 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럼 4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는 게 몇 가지 정도를 배웠냐면 첫 번째가 인수정리 쓰는 거. 두 번 쓰는 거죠. 조립세법. 두 번째가 뭐냐? 공통된 부분 치환하는 거. 세 번째가 보기차식. 보기차식도 인수분해,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이 대칭형으로 이루어진 대칭의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딱 있고서 그걸 푸는 방법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딱 돼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건 나올 확률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나올 수가 절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3차 방정식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4차 방정식보다. 그래서 응용이 많아요. 만약에 문제, 고차 방정식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4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과 물어본다면 난 당연하겠지만 뭐라고 대답하겠죠? 3차 방정식이다.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낼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딱 정해진 거예요. 3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 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 전에 우리 준이가 몰랐던 중분을 갖는 조건도 좀 달라지고요. 문자가 포함된데 인수분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영역으로 가면 또 뭐도 배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배워요. 그걸 또 거꾸로까지 배워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고 싶다.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어렵게 내고 싶은 가장 쉬운 부분은 어디냐면 3차 방정식이에요. 특히 그 3차 방정식에서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배웠던 거다? 오메가. 오마이갓. 또 실화했던 그 오메가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3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됐던 부분, 근과 계수의 관계에 썼던 부분들을 잘 연습하시면 고난도 문제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면 또 뭐로 넘어가게 되냐면 연립 2차 방정식 가거든요. 연립 2차 방정식 딱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로. 1차식과 2차식. 2차식과 2차식. 한 개 2차식은 인수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딱 정해진 거야. 이것도 나오면 그냥 맞는 거야. 왜냐? 그렇게 나오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3차 방정식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럼 공부만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엄청나게 뭘 꼬아놓지 않는 이상 그냥 풀면 돼요. 막 응용이 막 휘황찬란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꼭 맞추라는 거야. 내가 이제 물어보겠죠. 연립 2차 방정식 하면 딱 치면 나와야 돼요. 세 개요. 2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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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식. 인수분해 되고요.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나오셔야 돼요. 그 푸는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셔야 되는 게 바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정식을 공부했다면 또 누가 되게 서글퍼하겠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또 기다리고 있겠죠. 누굴까요? 바로 부등식이죠. 여러 가지 부등식이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에서 일단 땡을 펼쳐 보시면 넘겨보세요. 가장 기본이 1차 부등식이에요. 누구다? 1차 부등식. 그러면 이 부등식도 우리가 크게 한번 설명을 잠깐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은 다 뭐를 통해서 해를 찾았냐. 자, 부등식도 뭐를 찾는 게 목적이냐면, 태훈아, 부등식도 뭐를 찾는 게 목적일까? 미지수를 찾아요? 어떤 걸까요? 교점일까요? 공통변수. 연립으로 가지도 않았지만 보세요. 공통된으로 가시고요. 아주 빨리 갔어요. 자, 내가 일단 1차 부등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던,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고 있는 1차 부등식을 쳐볼게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3x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준이야? 넌 어떻게 풀겠니 이거를? 일단 x랑 x8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수도 넘겨서 이거를 남겼다. 뭐 3은 나눴다는 얘기인가요? 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나요? x 네. 그럼 이게 뭘 구한 거죠? x의 범위 무슨 범위죠? 마이너스 1보다 같은 x 범위 이 범위가 뭐예요? 뭘 구한 범위예요? x 직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의미가 뭐냐고요? 부등식을 푼다는 게 범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했던 게 정확히 뭘 구한 겁니까? x요. 그 x가 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했던 x는 뭐냐?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참이 되는 x 값을 구한 겁니다. 예. 결론은 뭐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값만 대입하기만 하면 이게 이 부등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참이 된다는 거야.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랑 똑같아요. 뭐를 구하고자 하는 거에 목적이 있냐?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단지 방정식은 그 x값이 범위로 나온 게 아니라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부등식은 무수히 많은 x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를 대입하잖아요? 다 성립해요. 이 부등식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은 뭐 있어? 0 대입해요. 성립해요. 1 대입해요. 성립해요. 그 범위를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를 집어넣잖아요? 다 성립해요. 근데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 대입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 작은 거. 마이너스 2.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에서 구한 것도 똑같아요.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건데 그 참이 되는 x값이 무수히 많이 나오겠고요. 그게 범위로 나오는 거예요. 참이 되는 x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거를 다 대입하잖아? 다 성립한다는 거야. 다 참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아닌 거를 대입하면 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목적은 무엇이냐? 결론은 참이 되는 x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단지 방정식은 그게 몇 개만 나온 거고 부등식은 그게 범위로 무수히 많이 나온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1차 부등식을 풀었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를 뭘 구했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되게 어처구니 없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대부분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공부를 합니까? 내가 뭘 구하려고 그렇게 풀었냐? 그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봐봐. 1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우리가 썼던 방식은 무엇이냐? 이거를 풀었던 방식은 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풀었을 때 쓴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을 풀었던 부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예요. 부등식의 성질이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냥 넘겨서 풀었지 그게 어떤 원리인지도 몰라요. 뭘 구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외워서 푸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지는 거예요. 수학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거를 참이 되는 x값을 찾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썼냐를 내가 이제 물어본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까 준이가 그럴 거예요. 3을 넘겨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원리냐 이거야. 그게 어떤 거를 썼다는 거야. 그게 어떤 부등식의 원리. 그게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성질. 그럼 부등식의 성질은 뭘까요? 우리 부등식의 성질은 뭘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등식의 성질은 무엇이냐?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부등식 성질이. 그래서 태훈아 뭐냐? 부등식 너가 알고 있는 부등식 성질은 뭐예요? 그래서
졸린 거예요? 잠이 오는 겁니까? 잠에 빠지는 거예요? 메이크업. 네가 배웠던 부분 이거 여러분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부등식의 성질은 친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왠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분명히 뭔가 많이 했는데 뭔가 많이 풀었는데 뭔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없고 뭘 구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되게 쉬워요. 부등식 성질을 내가 이제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잘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난번 강아지도 알겠지만 3은 1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크죠? 3. 그죠? 다 알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양변에다가 1을 더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부등호가 어떻게 될까요? 1을 더하면 당연하죠. 안 변하죠. 그게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부등식에서 같은 수를 양변에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이거잖아. 안 바뀌잖아. 그럼 만약에 빼면 어떻게 될까? 같은 수를 빼면 어떻게 될까? 바뀔 수 있고. 빼면 바뀔까요? 빼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겠으면.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되게 그 의심이 많고, 내가 직접 해본 때는 믿지 않는 약간 티적인 스타일인데. 내가 만약에 2를 뺐어, 예를 들어서. 둘 다 2를 뺐어, 이렇게. 부등호가 바뀔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요, 다 암기만 하잖아. 직접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깨달으면 못 얻어요. 대부분의 이제 수학을 가르쳐 보면요, 진짜 약간 수학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놈들은요, 배우잖아요? 다 해봐요. 왜 정말 그게 맞는 걸까? 그게 진짜야? 의심병이 도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다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지만, 유튜브는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 봐야죠. 저게 정말 맞는 건가? 저게 정말 진실인 건가? 빼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번에 곱하기로 가볼까? 이제 다치 계산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더하고 뺐어. 이제 뭐가 남았냐, 태훈아? 뭐 얼마 곱하고 싶냐? 3. 3 한번 곱해봅시다, 양면에다가. 자, 부등호가 바뀌냐, 성훈아?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음수도 한번 곱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 한번 곱해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2 곱할게요. 몇이죠?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2 곱할게 몇이죠? 마이너스 2요. 이번엔 부등호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네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뭐다?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언제 부등호가 바뀌냐 이거야. 너는 언제 바뀌니? 넌 언제 바뀌어? 더하면 바뀌어, 빼면 바뀌어, 곱하면 바뀌어, 나누면 바뀌어, 언제 바뀌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언제 부등호가 바뀐다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부등식과 등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춥나요? 아니요. 등식은요, 양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곱하거나 등호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등식의 성질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등식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조심해야 될 때가 하나 있어요. 0을 곱할 때만 좀 조심해야 돼요. 0이 문제예요. 근데 0을 제외하고는요, 크게 바뀔 일이 없어요. 그게 등식의 성질인 거야. 근데 그걸 빠르게 한 게 그게 뭐였다? 2항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실제 우리가 이거 2항 시킨다고 하잖아요. 2항은요, 여러분들 등식의 성질을 빠르게 적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2 플러스 3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양변에다 뭘 하는 거냐면 뭘 하죠? 마이너스 3을 하죠. 양변에 3을 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3이 넘어가면서 뭐가 됐다? 그게 2항인 거야. 등식의 성질을 적용한 게 2항인 거야. 실제적으로. 그걸 빠르게 한 거야. 2항이. 근데 그 원리를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에서 이 1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뭐를 쓴다는 얘기냐면 이 방법을 써서 차비단 x값을 구하는 거야. 뭐냐? 3을 빼요, 양변에서. 부등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또 똑같아. 0에서 3을 빼요. 안 바뀌어. 없어져.
다음에 양변을 뭐로 나눠? 3. 3으로 나눠요. 곱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도 부동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럼 x가 남고 여기가 마이너스 남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푼다? 부등식에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미안하지만 끝났어요. 이 시대는 끝났다. 이제 알게 됐는데 끝났네. 이제 이 시대는 끝났고 이제 무슨 시대냐? 이 부등식의 성질로 이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찾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걔는 누구로 풀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뭐로 풀어야 될 것 같냐? 뭐로 풀어야 될 것 같아? 부등의 성질을 이제 못 풀게 되면 다 뭐다? 그래프다. 결론은 고등학교 수학은 그래프의 세상인 거야. 왜냐? 방정식도 그래프로 풀어야 돼. 부등식도 그래프로 풀어야 돼. 뭐 어려운 문제도 다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냥 결론은 뭐냐? 그래프를 잘 모르면 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맨날 그려봐라. 이해해라. 맨날 같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시작과 끝이 다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프를 모르겠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안 해요. 안 그려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다는 얘기는 뭔 소리입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망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성질을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 내가 딱 서희는 없지만 내가 혹시 서희가 있었던 서희 딱 치는 순간 너희 성질 뭐냐? 이거 대답해야 돼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동방향이 바뀝니다. 그게 뭐냐? 곱하거나 나눌 때 뭐를 잘 따져야 된다? 부호를 잘 따져야 된다. 부호의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 등식에서는 부호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곱하거나 나눌 때. 하지만 부등식에서는 곱하거나 나눌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왜냐? 얘가 양수인지 얘가 음수인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 여기 3이 써있네요.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에 나올까요? 저기에 뭐가 있겠죠? 미정계수가 있겠죠. 당연하겠죠? 미정계수에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써있을까요? 안 써있을까요? 안 써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낼 것이냐.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 부등식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했느냐. 네가 잘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서 1차 부등식을 풀었다. 그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르쳐 줬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시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분명히 누군가 배웠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처럼 안 가르칠 수도 있다, 선생님이. 하지만 처음 알았죠. 그 깨달음을 지금 얻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나랑 만났던 여기 아무도 없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나랑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나랑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내 잘못은 아니다. 내 잘못은 아니다.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배웠겠죠? 이게 1차 부등식을 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재밌겠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까요? 선생님, 언제 또 부동방이 바뀔 때 있지 않을까요? 번외편으로 하나 있어요. 적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냐? 3하고 1이 있어요. 자, 3하고 2가 있어요. 자, 3이 더 크죠? 근데 언제 부동방이 바뀌냐면 우리가 장종 쓰는 방향이 있는데 역수를 취할 때. 그럼 역수를 취해볼게요. 양수인데. 자, 이 역수 취하면 3분의 1이죠? 이 역수 취하면 몇이죠? 2분의 1이죠? 누가 더 크죠? 띠리딘. 통분 가능하면 얘가 더 큰다 했죠. 아! 역수를 취해도 뭐가 바뀐다? 부동항의 방향이 바뀐다. 얘가 양수거나 얘가 음수거나. 양수, 음수 섞여 있으면 안 돼. 안 바뀌어도 안 돼. 음수 쪽은 무조건 약간 땄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부호라면 양쪽이 뿔뿔이거나 마마라면 언제도 부동항이 바뀐다? 역수를 취하면 부동항이 바뀝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알려줄까? 식을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경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니까 알려주는 거야. 내가 알려주는 이유는 안 나오고 쓸 일이 전혀 없는데 알려준다. 근데 내가 미친놈이죠. 왜 알려줍니까? 쓸 일이 없는데. 안 그래도 알 게 얼마나 많은데 쓸데기 없는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등식의 성질을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야. 선생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조심해야 돼요. 부동의 방향이 바뀝니다. 선생님, 또 언제 바뀌냐고요? 둘의 부호가 똑같았을 때는 역수를 취해도
부동호인이 바뀝니다. 이렇게 나한테 대답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나의 질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등식의 성질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곤란하다. 그죠? 그럼 곤란해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부등식의 성질을 들었는데 너무 어렵나요? 어렵진 않았는데 뭔가 처음 한다는 느낌도 좀 있기도 하고 네, 새로웠어요. 뭔가 새롭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뭔가 이상하게 공부했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공부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태원이는 어떻게 다 알았던 내용입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들으니까 그래도 뭔 말인지 대충 이해는 됩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이 814번 쪽에 있는 유형 1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 1번에 있는 문제는 실제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아요. 네. 쉬워서요? 아니요. 다른 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등식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등호를 잘 풀 수가 있을까 없을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가 부등식을 엄청나게 다루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해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814번에 뭐 하나만 풀어보자면 오늘 풀고 끝날 것 같은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큽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앞에 있는 A 스텝은 여러분들 잘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수직선 나타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A가 B보다 커. 그러면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B가 C보다 커. B가 C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죠. 당연히 기억이 맞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거예요. 그래서 대소비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 숫자를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무슨 수만 배우잖아? 그럼 맨날 그렇게 한다? 수직선 어디 있니? 맨날 배우는 거야. 수직선 어디 있니? 어디 있는지 찍히면 대소비교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놈이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큰 거니까요. 혼자 크냐 작냐 안 물어봐요. 그건 미친놈이죠? 혼자 있는데 크냐 작냐가 왜 나옵니까? 둘이 있어야지만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태원이 혼자 있으면 태원이 키가 큰지 작은지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는데. 근데 둘이 있어. 성훈이랑 같이 있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성훈이가. 그렇지. 그렇게 성훈이가 더 크겠죠. 뭐. 그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데. 뭐 그게 둘이 있어야지 비교할 수 있는 거지. 혼자 있는데 대두 비교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 태훈이는 이제 마음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그죠? 키는 더 작을지 모르겠지만. 태훈이는 속도 적은데. 그래요? 선생님도 키 작지만 잘 살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너도 뭐 작은 편이. 어? 작은 편이. 나도 뭐 작은 편 아니야. 선생님도 이제 170은 안 되니까. 근데 168점 뭐 이셨던 것 같은데. 옛날 쟀을 때. 엄청 큰 편은 아니니까 뭐. 사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다. 농구할 때 좀 지장이 있긴 있었어요. 농구할 때 좀 작으니까 조금 그 킨 애들이랑 할 때 조금 지장이 있는데 뭐 그거 빼고는 아직까지 타는데 큰 지장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옷 샀을 때 좀 짜증날 때 있어요. 좀 단을 많이 주셔야 돼. 뭐 그런 정도의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단을 안 줄이기 위해서 부부 바지를 사면 안 줄여서더라고요. 10부 바지나 뭐. 쌤이 작은 편을 저희 아빠는 낙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여자친구들은 또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치 성훈아?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만 그러고 이제 크면 이제 외모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크면요 이제 이 사람이 날 잘 먹여 살릴 것이냐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예쁘고 잘생기면 다 장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사는 문제로 가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죠? 뭐 연애할 때까지는 상관없다고 치지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빨리 하고 끝내야죠. 또 우리 졸리니까. 자, 이런 문제 풀 때 자, 이렇게 있으면 0을 기점으로 A, B, C, D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곱했냐? A랑 D를 곱했고 B랑 C를 곱했어요. 그 얘기는 둘 다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둘 다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된다고요? 둘 다? 음수. 자, 태훈아. B, C랑 A, D가 있는데 음수는 어떻게 대소비교를 했죠? 기억하십니까?
음수의 대소 비교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절대값이 큰 놈이 크다, 작다? 작은 겁니다. 마이너스 7이 절대값이 7이잖아. 마이너스 3이 절대값이 3이잖아. 얘가 더 커요. 음수 때 반대가 되죠.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더 작아져요. 음수는 뭐가 된다고요? 절대값이 크면. 그럼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라고 배우냐면 원점과의 거리니까 AD의 절대값이 클까? BC의 절대값이 클까? 자, 질문입니다. 성훈아? BC 절대값이 크냐? AD 절대값이 크냐? 이거 봤을 때 AD의 절대값이 무조건 크죠. 누가 보더라도 원점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렇다는 거는 누가 더 크다는 거야. AD가 더 절대값이 컸잖아. 그럼 반대가 더 크다는 얘기. 왜냐면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크면 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얘가 절대값이 더 커요. AD가. 음수예요. 둘 다 음수야? 음수랑 양수 곱했대요. 음수랑 양수 곱했대요. 둘 다 음수예요. 그때 음수에서는 누가 더 작아진다? 절대값이 큰 놈이 더 작다. 그걸 통해서 푸는 거고, 선생님이 저는 이렇게 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면 됩니까? 약삽이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 2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대입해서 풀면은 제일 쉽게 풀 수가 있다. 뭐 디귿도 그런 느낌인 거죠. A에서 B를 빼는데 같은 거를 빼도 A가 B보다 크거든요. 근데 D는 더 큰 걸 뺐어요.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일단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니은은 틀렸어요. 꺼져. 디귿은 맞습니다. 자, 봐봐. A가 B보다 크고 C가 C보다 D가 크면 여기서 C를 뺐다고 쳐. A 빼기 C, B 빼기 C는 똑같겠죠? 네. 똑같겠죠? 당연히 이거 안 바뀌겠죠? C를 빼도? 네. 근데 얘는 B에서 D를 뺐어. 더 큰 걸 뺐잖아. 더 큰 걸 빼면은 얘가 더 작아질까 더 커질까? 더 작아지겠죠. 더 큰 걸 뺐잖아. 그러네. 더 큰 걸 빼면 더 작아지겠죠. 큰 걸 뺄수록 더 작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A 빼기 C가 B 빼기 D보다는 크다가 맞는 거예요. 디귿이 맞죠. 자, 이렇게 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부등식 기본 성질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등식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친절해지게 월수금반은 좀 더 많이 나갔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열심히 팔 거예요. 그건 약간 중학교 뭐가 된다? 복습이 될 텐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중학교 복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랑 복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을 잘 마무리 적어주시고요. 제발 숙제를 열심히 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도 좀 보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이상입니다.